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NKTV 방송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아주 다급한 주의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주의보를 그냥 스쳐 지나가면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이 완전히 깡통 털이가 됩니다. 그 귀한 은행, 개인 신상, 그리고 연락처를 포함한 매우 귀중한 프라이버시가 일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어디로 날아갈까요? 바로 북한이 해커들에게 날아가게 됩니다. 어떤 소식인지 준비된 자료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깜빡 잘못해서 깔게만 하면 우리 휴대폰이 모든 비밀이 북한의 해커들에게 넘어가고, 또 그리고 그 휴대폰 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또 내 주변에 집이든 가정이든 그 모든 음성이 해커에게 다 넘어가고요. 또 그리고 이 휴대폰이 북한 해커가 마음대로 주인인 양 평양에 앉아서 만지작거리는 이런 아주 악명 높은 앱, 스리마라고 하는, 밑에 있죠, 스리마라고 하는 앱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앱에 많은 분들이 감염돼 가지고 그 피해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전자신문에서도 이에 대해서 아주 특별히 기사를 이제 게재했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탈북자 노린 모바일 APT 공격 발견. 금성 120일 소행 추정이라고 썼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쉽게 말하면 그 대표적인 표적이 탈북자들, 그리고 대북 연구 전문가들, 그리고 북한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일차적일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을 저희들이 탈북자라고 또 대북 전문가라고 이게 얼굴 다 써 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신상 관계망도에 따라서 표적을 잡는다고 하면 누구든지요. 나아가서는 그들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이렇게 해킹 공격을 할 수 있는데, 그 공격의 수법은 바로 APT라고 하는 공격 수법인데, 지능적 공격입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공격. 그래서 지능적 지속 가능한 공격을 APT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이것은 나온 지 한 10년 정도 되는 건데, 이거 과거에는 컴퓨터에서 APT 공격을 했지만은요, 지금은 휴대폰에서 그 공격을 하는 앱을 만들었다는 거죠.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5, 6년 전이었죠.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그 발전기를 돌리는 이런 핵심 컴퓨터가 아니라 관리를 하는 컴퓨터들이 싹 해킹당했는데, 그때 바로 당한 이 공격 기법이 APT였습니다. 이것을 누가 했는가고요? 바로 악명 높은 북한의 사이버 부대의 한 개 팀인 금성 121이라고 하는 이 작자들이 했다는 거죠. 그럼 신문 기사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스트 시큐리티, 대한민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보안업체죠. 탈북자와 대북단체, 외교, 안보, 통일 분야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대대적으로 지속적 모바일 APT 공격, 즉 드래곤 메신저 오퍼레이션, 이 공격을 했다는 것을 포착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격은 특정 정부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 금성 121이 소행으로 추정된다. 이 조직은 주로 한국의 대북단체, 그리고 대북 분야 종사자,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악성 파일을 통한 스피어 피싱과 APT 공격을 수행해 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기가 막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 문단만 보십시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이라든지 정치권은 물론이고 언론과 각계의 대북 경계심이 어느 정도인가. 북한이 두려워서 북한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처참한 상황이 됐습니다. 뭐라 썼습니까? 북한이라고 왜 못 씁니까? 이 북한이란 말을 하기에 혹시 정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너희들 왜 북한 했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이 북한이라 찍어? 이러니까 이다 뭐라 했었습니까?
특정 정부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 금성. 이 금성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이게 대한민국 용어가 아닙니까? 금성. 120일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우리 국민들이 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북한 해킹 공격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비하라고 말할 대신에 어정쩡한 표현을 써가면서 이 사실을 지금 뭔가 축소,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라도 국민들에게 알리는 바로 이 회사는 그래도 우리 정말 견실한 그런 회사이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는 회사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표현밖에 쓸 수 없는 것, 이 오늘날 지금 가져온 근거도 없는 대북 평화, 이런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런 것에 지금 미친 대표적인 악영향인 것입니다. 이 아래의 기사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앱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아이폰을 쓰는 경우에는요, 또 아이폰이 그 앱스토어에 있죠. 이런 데다가 공공연하게 자기의 해킹 앱을 올려놓습니다. 누구든지 그거 들어가서 다운받을 수 있죠. 근데 그 앱을 사람들이 설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쓰는 카카오톡이나 또 밴드라든지 기타 이런 사이트에다가 어떻게 알고 들어와 가지고요. 아, 이런 데 가면 이런 좋은 게 있습니다. 또 이걸 쓰면 아주 안전한 우리 대화가 됩니다. 요즘 다 들어가니 이건 정말 안전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유도해 가지고 깔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그 수법을 뒤에서 자세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라 제가 직접 당한 이 사례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뿐만 아니라 가짜 사이트도 만들어갑니다. 실례를 들어서 어느 법원 사이트다. 법원 사이트와 똑같은 걸 만든단 말이죠. 가짜죠. 하나는 진짜고 그 가짜에 가도록 하는 거죠.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렇게 사람들한테 가짜 사이트, 가짜 앱으로 끌어당겨서 그 악성 앱을 깔게 하고 깐 다음에 그 앱에 따라서 모든 걸 다 훔쳐가는 이런 걸 스피어 피싱이라고 합니다. 피싱은 물고기 잡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끼어낸다는 소리죠. 네,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개발된 북한의 이런 악성 앱, 그러면서도 이게 진짜인 양 탈을 쓰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두 가지 앱이 있는데요. 그 하나는 바로 스리마라고 하는 앱이고요. 스리마. 그리고 두 번째는 위커라고 하는 앱 두 가지입니다. 스리마, 위커. 자, 이 두 앱이 이런 이름만 들어도 정말 지나치고 그리고 또 믿을 만한 어떤 사람이 아니면 또 뭐 어찌어찌 돼서 갑자기 이제 알게 된 사람이 아, 우리 대화를 좀 말하자면 비밀리에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요즘 또 뭐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가 위험하다니까 이 앱은 정말 안전하니 여기를 갑시다. 이걸 깔아서 같이 씁시다. 이런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스리마, 위커 딱 각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실 게 있습니다. 실제로 스리마라고 하는 이 앱이나 위커라고 하는 앱은요. 원래 이게 진짜로 보안이 좋은 그런 앱입니다. 위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북한이 어떻게 했느냐. 스리마, 위커하고 똑같은 모양의 디자인, 그 모양, 그 아이콘까지 다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올려놨단 말이죠. 그 안드로이드에 이런 앱 스토어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두 개가 있는데 앱이 두 개인데 하나는 진짜요, 하나는 가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해커들은 어디로 들어가는가? 진짜 앱에 안 들어가고 바로 이 가짜 앱에 들어간다는 거죠. 앱을 깔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온갖 기교와 못된 것을 찾아가지고 정말 무방비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향해서 해킹질하는, 즉 피싱질하는, 고기질하는 이런 해킹 공격이 점점 이전 도수를 넘어가지고 이전 사람들이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막 헷갈리기 싶을 정도이고요. 친구한테서 무슨 좋은 공고가 와도 의심부터 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정말 인터넷 세상이 안전할 때까지는 아무리 친한 친구가 어떤 앱을 깔라고 이렇게 링크를 보내면 우리는 각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기사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은 업무용 PC와 가정용 PC에 대해서 민감하고 개인적인 정보가 많이 저장돼 있고 실시간 도청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기만 하면 그 가입 시 입력한 계정 정보는 물론이고 스마트폰이 그다음부터는 내 폰이 아니라 내가 임자인데 내가 버튼을 누르고 내가 뭔가 검색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평양이나 중국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이 북한 해커들이 내 폰을 마치 내 것처럼 접속하고 꺼놓은 상태에서 내 것처럼 들어가서 접속하고 메일을 보내고 다 가져가고 훔쳐 다 날아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또 우리가 켜면 그놈은 쏙 들어갑니다. 우리가 끄기만 하면 화면이 새까만 상태에서 백그라운드에서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두렵지 않습니까? 이게 경악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피해를 당했던 그 직접적인 장본인입니다. 한편 의원들도 이런 장난질도 하네요. 여기 보시면 이스트 시큐리티가 제공한 사진인데요. 이번 북한이 해킹 공격을 분석한 과정이 나왔습니다. 뭡니까? 사랑과 나눔 실천이라는 홈페이지. 그리고 또 북한 이탈 주민 모금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는 사랑과 나눔 실천이라는 앱도 만들었어요. 홈페이지 앱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지금 요즘 뭐 북한 주민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탈북자 아사 사건도 생기고 그들이 너무 어려우니 우리가 좀 도와줍시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아주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말하자면 자선 바자회 같은 아주 비싼 걸 싸게 얻을 수 있다는 이런 광고까지 해가지고 이게 끌어당기는 거죠. 그 홈페이지에 우리가 클릭해서 들어간 순간 벌써 컴퓨터는 북한이 악성 코드, 즉 공격 해킹 앱이 깔려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 다음은 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앱을 한번 깔았다. 그럼 그걸 누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것이 바로 아까 뒤에서 숨어서 작동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트 시큐리티가 진짜 여기에 당했던 어떤 피해자의 카톡에서 주고받은 문자를 이게 표시했는데 어떻게 돼서 이 사람이 전혀 모르는 이런 사람한테 낚여가지고 이런 앱을 깔게 됐는가? 이걸 이제 사진으로 캡처해 놨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내가 아무리 각성하고 내가 아무리 보안 앱을 잘 알고 정말 이 기술이 높다 하더라도 사람 대 사람과의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는 흔한 상황입니다. 흔한 상황이에요. 왜 흔하다고 보니까 저도 당했으니까요. 뭐 제가 보안의식이 굉장히 높아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고 또 일정 정도 수준에서 저는 사람들이 오는 카톡에 대해서 조심을 하는데 어찌 되다 보니까 그날은 경계심이 풀려가지고 아차한 순간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이스트 시큐리티가 이 신문에 낸 지금 이 사례가 바로 저희 카톡을 제가 보내드렸더니 이걸 신문에 올렸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그 북한 해커한테 낚시질 당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9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카톡으로 이런 톡이 하나 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평화연구소 존 박 선임 연구원입니다. 대표님이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드립니다. 저희 명함들이 많이 나가 있고 또 제가 유튜브를 하고 기타 많은 사람들하고 북한 관계에 대해서 기회들이 만나서 명함들을 서로 주고 받다 보니까 연락처가 많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죠. 보편적으로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인데 존 박이네. 근데 돈은 받을까?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답장이 너무 죄송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탈북민 모자가 굶어 죽는 참변이 있어 분향소를 세우고 대정부 투쟁을 하다 보니 카톡에 별로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도움 필요하니까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저도 알아요. 한국말 제대로 쓰더라고요. 박이니까 북한 쪽 정보 알고 싶어서요. 그에 대한 보상은 후하게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보상이 혹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떤 이게 인센티브입니다. 근데 미국의 연구원이니까 제가 평화연구소라고 하니까 제가 좀 잘 아는 연구소거든요. 그런 연구사에 무슨 나한테 개인적인 정보 있을까 그런 그 호기심이 있거든요. 뭐 보상이란 말도 들어갔을까 제 머리가 어떻게 돌아갔겠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카톡 전화를요. 전화 받더라고요. 네, 카톡 전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거기서 통화하고 나서 네, 충분히 깊이 교박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대북 정보 입수 능력이 일천합니다.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지속적으로 북한의 내부 실태와 문물, IT 기기들을 입수해다가 전달하고 분석하고 하는데요. 어떤 분야의 정보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내부 실태와 북한 간부 한 사람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 누굴까? 네, 내부 실태는 이해되는데 북한 간부 한 사람이 누구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걸려드는 거죠. 저기요, 보안 앱 쓰시는 거 있으세요? 여기에는 좀 카톡은 좀 별로다. 그러네. 그러면 시그널로 보내주세요. 시그널도 이제 보안이 잘 된 그런 앱이고 미국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랬더니 이럽니다. 시그널이요. 미국에선 스리마를 쓰는데요. 스리마면 하면 안 될까요? 다급하게 적용합니다. 시그널이 파악이 없어서요. 미국에서는 정보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이거 쓰거든요.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그새 스리마라 하기 때문에 제가 구글 스토어에 들어가 봐서 검색했더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답변했죠. 스리마도 있네요. 제가 지금 설치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애플 스토어에 있는 건 유료 앱인데 무료 보내드릴까요? 아주 정교하게 했습니다. 정말 보이스피싱에 걸린 그런 모양새죠. 그래가지고 바로 요 주범 링크를 보냅니다. 여기 바로 요걸 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 이게 타오면서 제가 정신 차렸죠. 이게 뭔가 곡절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며칠 제가 연락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락하기 힘든 애 왔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죄송. 앱은 깔았어요. 근데 사실 요 앱을 깐 것이 아니라 구글 스토어에 가서 진짜 앱을 깔았습니다. 얘가 알려준 대로 들어가면 진짜하고 똑같은 앱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모양새가 약간 끝에서 좀 다른데요. 저는 그 차이를 봤거든요. 아이디가 뭐죠? 시차 때문에 이제야 봤네요. 제가 시간이 급한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더는 상대를 안 했습니다. 왜요? 둘이 확실하게 다르고 이렇게 링크를 보니까 제가 아주 촉수가 곤두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를 깔고 나중에 글자를 안 쓰는 거니까 싹 지워버렸습니다만은 이게 진짜 까란 분인 경우에 그걸 까는 순간에 그게 바로 북한이 제 마음대로 이 휴대폰이 모든 자료들을 몽탕 평양이나 중국 자기 아지트에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보이스 마이크를 통해서 나오는 일체 자료를 뺏어갈 수 있고 훔쳐갈 수 있고 또 그걸 제 마음대로 아까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대로 주무리는 즉 좀비 핸드폰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멀쩡하게 제가 핸드폰을 내 손에 쥐고 있어도 꺼진 순간에 이걸 완전히 그 북한의 해커가 제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켜면 싹 숨거든요. 우리 눈에 적발되지도 않습니다. 이 안에는 어떤 자료들도 다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제가 이제 만약 이 자료를 다 빼앗겠다라고 하면 정말 북한에서 저를 도와주는 그 고마운 사람들이 연락처까지 다 넘어가면 무리 죽음이 나오는 그런 참변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개별적인 뭐 신용정보, 연락처, 개인 프라이버시 이런 게 문제가 그것도 문제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게 철렁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저보다는 더 보안 의식이 아마 잘 돼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런 뉴스들 통해서 일상의 보안을 잘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주의사항 정도는 잘 알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북한의 해킹 앱들입니다. 오늘은 스림하고 내일은 위커였지만은 모레는 어떤 식일지 모르죠.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카톡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또 모양을 바꾸고 수법을 바꾸고 해가지고 어떻게 저한테 들어올지 모릅니다. 다음번에는요. 진짜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저희 가족 그리고 방금 전에 헤어졌던 그 친구한테서 야 이게 재밌어 한번 봐 완전 웃겨 대박이야 이런 식으로 링크를 보낸다면 우리가 깔지 않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클릭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참 너무나도 우리들을 경악시키고 우리들을 분노시키는 이런 북한 해커의 구체적인 공격 피해 사례에 대해서 제가 저희 신뢰를 가지고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북한의 해킹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각고의 그런 노력을 경주하시고요. 또 저도 IT 보안 전문가인 것만큼 우리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핸드폰, 우리 프라이버시를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